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호산 맹리학 초급반 제12강의 십천간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천간의 속성, 먼저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은 양목이죠. 간목, 을목이 있는데 그 중에 양에 해당하는 목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글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밭전자 가운데, 밭전자 가운데 뿌린 씨앗이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그런 뜻을 형상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목의 최초 생장을 의미하고요. 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이 간목이 원래가 밭전자에서 조금 촉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목의 최초 생장을 의미한다. 뚫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목의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레와 청룡을 상징하고요. 땅에서는 소나무, 큰 나무, 대림목, 동양목. 이 동양목은 대들보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들보의 깜냥이 되는 그러한 나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재.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나무, 마른 나무, 이런 것이 물상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이라도 살아있는 나무도 있고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깜냥의 나무이냐 하는 것을 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무도 죽은 나무는 이거는 그냥 장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목이죠. 이런 거는 뗄감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같이 죽어도 대들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깜냥의 목이 있는가 하면 스가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목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상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제목감을 말합니다. 진취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보스 기질이고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박식하고 문장력과 언변이 뛰어나고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이 목의 이 특성은 그야말로 사나이다운 그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은 음에 해당하는 그런 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글자의 의미를 보게 되면 뿌리 내린 초목이 흙을 뚫고 싹이 터 올라 지역으로 갈라지면서 뻗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분별하기 힘들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기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음목, 을목이 음목에 해당하는데 그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바람을 상징하고요. 땅에서는 화초요 유실수, 능쿨 식물, 곡식, 채소, 생목, 살아있는 나무 그 말이죠. 묘목, 유목, 어린 나무를 말한 겁니다. 선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특성을 보겠습니다. 을목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유약하게 보이나 어떠한 일이든 무리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요. 인하에 힘쓰는 그런 타입이다. 이것이 을목의 특성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를 보면은 병화는 양화가 되지요. 병화는 양화가 되는데 정화는 음화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병화, 그 글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병은 하늘이 양날개를 땅으로 내리피면서 빛과 열로
암탉이 알을 품듯이 만물을 감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양기가 충만하여 만물이 두드러지게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병화가 그렇게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경우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물상을 보겠습니다. 이 병화의 물상, 하늘의 태양을 상징한다. 모든 빛과 열의 모체다. 자, 그래서 광선, 타오르는 불, 뭐 큰 불, 화약, 그리고 폭발물, 인화물질, 방사선 발산하는 거, 광명, 이러한 뜻을, 이러한 물체를 상징한다. 그런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의 특성. 그렇습니다. 밝고 환한 태양처럼 쾌활합니다. 매사에 정열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화끈합니다. 언변이 좋고 매사에 푸짐하고요. 입으로 벌어붙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같이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가 많고 매사에 실정을 빨리 넘긴다. 그 네 번째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는 음화에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글자의 의미를 볼까요? 자, 정화는 땅에서 움튼 한 줄기 생명의 기운이 솟듯 자라나 하늘까지 다다랐다는 뜻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만물이 성숙하여 힘이 넘치는 변화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장성한 청년이 되면 우리는 이 장정이라고 합니다. 장정. 그래서 장정할 때 그 정자도 이 화의 기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물상을 보겠습니다. 과연 정화의 물상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인지. 자, 하늘에서는 별입니다. 은하계를 상징하고요. 땅에서는 살아있는 불, 화락, 즉 작은 빛이나 열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이것이 막 바로 음하의 물상입니다. 그래 등촉, 등불, 촛불, 화롯불, 난로, 가스레인지, TV, 컴퓨터, 오락기, 등대, 자, 이런 것을 상징한다. 정화의 물상은 상기와 같이 이러한 물체, 이러한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화. 자, 정화 음화의 세 번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내면적으로는 자존심과 집념이 대단히 강하고요. 정신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데가 아주 많고요. 파사현장하는 그야말로 선비 정신이 강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사현장하는 선비 정신이 강하다. 그렇던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그러한 정신이 강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양토죠. 양토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무토는요, 무성할 무자에서 생긴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더욱 아름답고 무성하게 자란다는 이런 뜻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물상을 보겠습니다. 무토의 물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안개와 노을을 상징하고요. 땅에서는 대지를 품에 안은 높고 큰 산 앞에는 항상 큰 이 대지가 있습니다. 넓은 벌판, 강과 호수를 막는 제방, 운동장, 넓은 광장, 황야, 언덕 및 높은 고개, 성곽이나 축대, 굳어있는 고토와 마른 땅인 조토, 이런 것이 무토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무토의 특성입니다. 태산처럼 믿음직스럽고 은행이 진정함은 물론이고 온후하면서도 아랑이 넓고 후덕하다. 신용을 중히 여기며 매사에 생각이 깊고 질서가 있으며 포용하고 중화와 중용을 지키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토입니다. 기토는 음토에 해당하지요. 그 글자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토는 무성하게 자란 만물이 자기 몸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일어날 기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만물이 완전하게 성숙하고 성립했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자기 몸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일어날 기자에서 기자를 따왔다. 자, 그 두 번째로 물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을 나타냅니다. 땅에서는 전각토, 옥토, 윤토, 활토, 대지, 전원, 정원, 하원, 잔디밭, 평야, 도로, 작은 분지, 이 사토, 해수욕장, 이런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토는. 세 번째 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박하고 부드럽습니다. 대의와 중용을 지키는 형으로 은행이 일치하고 어머니와 같은 이러한 자애론과 포용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토의 특성이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곱 번째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글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경금은 성숙해진 만물이 그 모습을 바꾼다는 뜻에서 고칠 갱자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만물의 기운이 팽창해서 수축으로 정기를 견고하게 잘 수렴하여 열매가 여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하늘에서는 달과 설이, 우박을 나타내고요. 땅에서는 아직 재련되지 않은 금철, 무쇠, 원석, 바위, 강한 금, 금고, 철강, 기계, 자동차, 중장비, 열차, 무기고 등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련되지 않은 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특성은 개흙을 원래 금은 의미합니다. 의리가 있고요. 그리고 오곡백화가 물어있는 결실,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 건강한 기세를 숙살지기라고 하는데, 살상이나 억압 또는 정화나 변형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오곡백화가 물어있는 결실, 이것이 바로 가을이죠. 그래서 금의 기운은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숙살지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살자가 죽일 살자입니다. 이게 이 숙자는 숙성할 숙,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온갖 만물을 죽이는 그러한 기운이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을의 기운이죠. 성장을 멈추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금은 음금에 해당하죠. 그 글자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금은 새롭게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새 신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경으로 모습이 바뀌고 결실을 맺은 열매가 이거 완전하게 새로워진다는 뜻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금은 하늘에서는 서리를 상징하고 땅에서는 금기의 본질을 의미하며, 금은 보석, 재련된 금속, 비철금속, 정밀한 반도체, 고체, 조약돌, 바늘, 칼,
이 정밀기 등에 속한다 했습니다. 이 물상으로는. 그 세 번째로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에 대한 특성입니다. 섬세하고 깔끔합니다. 단단하고 야무집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공론을 정확한 기획 능력, 공론으로 정확한 기획 능력,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요. 자존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신금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9번째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양수지요. 양의 수다. 네, 그래서 그 글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임수는 임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별 임자에서 따온 것인데, 모든 생물이 임이란 수액으로 잉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씨앗이 되어 땅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글자의 의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나 비 또는 큰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을 나타냅니다. 땅에서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 호수, 바다, 이 댐을 나타내고요. 또한 물은 모든 생명의 시원이죠. 그래서 종자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두뇌가 총명합니다.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성견지명이 있고 심오한 그런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가 좋아서 남을 무시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도 많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으로 개수입니다. 개수는 음수에 해당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글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개는 헤아리고 분별한다는 뜻에서 헤아릴 규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임수로 잉태한 새 생명이 음양으로 분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로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음수입니다. 약한 수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로를 상징하고 땅에서는 샘물과 같은 생수와 할수, 원천과 윤화수로서 만물을 자양하는 그런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모가 뛰어납니다.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준법 정신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자, 그리고 항상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대응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참모나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의 특성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2지지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